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들의 얼굴을요.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사람들. 그 소중한 인연들이 어떻게 하면 평생 이어질 수 있을까요? 200년 전 정약용이 아들에게 남긴 편지 속에는 우정을 지키는 3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이어지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지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이 점점 무거워지고 만나자는 약속이 자꾸 미뤄지는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겪게 됩니다. 그럴 때면 궁금해집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상처가 된 건 아닐까 하고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인간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벗을 사귀되 3가지를 경계하라는 당부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그 3가지가 모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솔직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친구 사이니까 뭐든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정약용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정은 모든 걸 다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아는 데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 지혜는 자신의 어려움을 반복해서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벗을 만나거든 근심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선생의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힘든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친구를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관계에서 고민이 생기기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친구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고민해줍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똑같은 하소연이 반복되면 친구는 서서히 지쳐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친구가 나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의 무게까지 계속 함께 지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점점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털어놓되 일상의 대화가 하소연으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라고 조언한 거지요. 친구를 만났을 때 밝은 이야기와 무거운 이야기의 비율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친구는 나를 만나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번째 지혜는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벗을 만나거든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역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친구와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손주가 태어났다거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투자한 것이 성공했다거나 하는 일들은 당연히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의 상황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반면
누구는 여전히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요. 누구는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누구는 자녀 문제로 속을 태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좋은 일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친구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과 비교하며 위축되고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작은 변화나 성취를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지요.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바로 친구를 오래 곁에 두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겸손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친구의 약점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강조한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벗의 허물을 보았거든 가슴에 묻어라. 말하는 순간 칼이 된다는 그의 말은 정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며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것 같다거나 건강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거나 돈을 좀 더 아껴 쓰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걱정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겪는 신체적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친구가 지적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친구 앞에서는 더 이상 당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진짜 친구는 모든 걸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친구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걸 입 밖에 꺼내는 게 아니라 못 본 척 해주는 여유를 갖는 것, 조용히 감싸주고 상대가 나 앞에서만큼은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우정이라는 거지요. 이 세 가지를 천천히 되새겨보면 하나의 큰 진리가 보입니다. 우정에서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절제와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니까 뭐든지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사실 그게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내 성공을 자랑하고 친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솔직함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소연만 늘어놓지는 않을까? 오늘 나는 자랑만 늘어놓지는 않을까? 오늘 나는 친구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마음속으로 점검해도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며 따뜻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대화의 균형입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대략 말하기는 40%, 듣기는 60% 정도가 좋은 비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작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표정이 밝아 보인다거나 목소리에 활기가 있다거나 옷차림이 좋다는 식의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묵해야 할 순간을 알아차리는 여유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가슴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성숙함이고 지혜입니다.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솔직함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아는 게 진짜 어른다움이라는 거지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평생 가는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잃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젊음의 활력도 사라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도 서서히 내려놓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곁의 친구들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친구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만날 시간도 없고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하지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유가 없어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듣게 되거나 자랑만 듣게 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누구라도 다음 만남을 망설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소연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따뜻한 말로 대화를 여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안부부터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적당히 조절하고 대신 친구의 작은 변화나 성취를 먼저 알아봐 주는 거지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오래오래 이어집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친구를 잃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친구들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요. 이 관계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위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잃는다는 건 인생의 큰 부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최근에 소원해진 친구가 있다면 그 이유를 천천히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친구 앞에서 하소연만 했던 건 아닌지, 내 자랑만 늘어놓은 건 아닌지, 무심코 상처되는 말을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먼저 연락해서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도 좋겠네요. 무거운 주제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말하는 거지요. 앞으로의 만남에서는 의식적으로 세 가지를 조심하면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대화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과하게 자랑하지 않으며, 친구의 약점을 보더라도 모른 척 해주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요. 관계가 훨씬 편해지고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 관계는 말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요. 친구 앞에서만큼은 서로가 당당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 상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정의 본질입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깨달았던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보겠다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작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도 나에게 똑같이 대해줄 거예요.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배려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평생 가는 우정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정약용의 3가지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이 아니라 배려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을 모두 표현하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적절히 절제하는 게 진짜 성숙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원칙만 마음에 새기고 지켜도 우리는 평생 함께할 친구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봅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친구가 되어 있기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요. 정약용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아 평생 가는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